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예.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쓰는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그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계십니다만은 정청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메모가 총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메모는 홍장원이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는 각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메모는 어제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 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가 하나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까지는 보좌관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까지는 이런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이런 뭐 직급이 있는 메모가 아니라 사람 이름만 있는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고, 지금 이 메모는 직급이 등장하는 이 메모는 네 번째 메모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가지런히 쓴 메모는 두 번째 메모이고, 그거는 보좌관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가 세 번째 메모입니다.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보라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서 자기가 썼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함으로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좌관이 자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가 이제 하나가 더 원장님, 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보좌관이 쓴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필된 걸 네 번째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 번째 파란색으로 보좌관이 작성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홍장원 1차장이 줬던 포스트잇에 있는 메모를 기억해서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포스트잇을 본 그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저런 직급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포스트잇을 받아서 예. 본인이 이제 한번 정서를 했던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한번 예. 정서를 했죠.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예, 걸 예.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은 몇 명인가요? 한 네다섯 병 됩니다. 아직도 전부 다 그 계엄 당시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전부 다 재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좌관한테 확인했다는 그 확인을 언제 하신 건가요? 12월 4일 날 헌재 그 증언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헌재에 나와야 되니까 준비 차원에서 그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마 한 그저께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모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조작됐거나 추가로 다른 의도로 끼워 넣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 가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가필이 이루어진 것은 12월 4일 오후에 2차 메모가 작성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필의 밑에 부분에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축차 검거라든지 방첩사의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거나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이런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어떤 보도를 보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정서를 시킨 다음에 3차로 다시 시킬 때 홍장원이 불러주거나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를 주면서 시킨 게 아니라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를 홍장원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첫 번째 포스트잇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도 기억을 못하니까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하는 대로 써라라고 했던 건가요? 그거는 뭐 보좌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 날 오후 늦은 오후에 와서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너 기억력 좋지 않니? 너 본인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쭉 써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증인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방첩사무 지원해라 해줘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러셨죠. 예, 안보실장 국방부도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중에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 사람 이름이 쭉 있고 방첩사무 관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차, 그러니까 2차 1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장원 포스트잇 메모, 12월 3일 밤 메모, 12월 4일 오후 메모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는데 12월 3일 밤에 보좌관이 정서해 준 그 메모는 본인 기억에는 사람 이름과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지금까지 같이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정서한 메모에는 방첩사무 뭐 이런 말이나 1, 2차 축처감거, 위치 추적 이런 말들이 안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 이름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메모가 3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그 홍정원이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14명, 16명이 지금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떠한 물적 증거는 없이 그런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일 날 제출된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정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정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정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정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증인이 미국으로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8시에 그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증인이 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 선별 만찬을 했습니다. 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고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말씀하신 거라고 물어보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은 16강 여쭙겠습니다. 홍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추가 지침을 달라. 내지는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라고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계엄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정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장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장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최근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명단 네. 예,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그게 것이 아니고. 홍장원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 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